보릿고개라는 트로트의 노랫말처럼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조금 더 먹일까 하는 것이 부모들의 최대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과거보다 영양 상태가 좋아져 비만한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아이의 키 성장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아이들의 평균 키가 성장하고 그에 따라 아이들의 키 성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부모들은 아이의 올바른 성장에 대한 답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과연 우리의 아이들, 지금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덩치도 커지고 엄마가 말하는 180도 되고 싶고 애들 사이에서 키로 꼴대는 게 별로 안 느껴서 키가 좀 크고 싶습니다. 아이돌이 되고 싶고 그래서 키도 좀 커야 할 것 같아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자녀의 키가 얼마나 자랄 수 있을지 궁금할 겁니다. 성장판 검사를 하거나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각종 영양제와 다양한 정보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자녀가 잘 자랐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인데요. 하지만 이런 부모님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제1의 변수가 바로 성조숙증입니다. 성조숙증이 의심된다면 빨리 성조숙증 검사를 받아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키 성장에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하성미 원장님과 성조숙증과 성장 치료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 9세 전에, 여자아이들은 만 8세 전에 가슴 몽울이라든지 고환의 변화라든지 이런 2차 성징이 이르게 나타나는 증상을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집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일까 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대표적으로는 이제 정수리 냄새의 변화라든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슴 몽우리가 살짝 만져진다든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다른 곳은 다 원래 그대로인데 이렇게 고환 주변이 조금 커진다든지 이런 미세한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게 성조숙증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1차적인 이제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고 이제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을 때 이제 뼈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실제 나이보다 2년 이상 빠르게 나타나면 우리가 성조숙증이라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한방에서 하는 치료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경성자탕이라고 하는 어떤 체질의 변화, 그러니까 급격하게 몸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좀 잡아주는 한약을 쓰면서, 그 외에 보통 이제 성조숙증이 있는 친구들은 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키도 그만큼 나중에 작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적인 발달은 조금 지연을 시키면서 그 안에 성장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한약 처방과 동시에 외부적인 물리치료, 그리고 이렇게 체형을 좀 바로잡아주는 추나치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외부 자극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키는 더 키우고 2차 성징의 발달은 최대한 지연시키는 쪽의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제법 차가운 공기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11월의 아침. 민선이는 여느 때처럼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일상에 처음엔 조금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듯 눈만 뜨면 컴퓨터를 켜게 되는데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민선이.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여기는 해운대에 있는 제2한의원. 민선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매주 토요일 이렇게 병원을 찾습니다. 사실 병원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그리 반가운 곳은 아닌데요. 민선이는 왜 이렇게 즐거운 걸까요? 병원 다니고 나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해서 키가 조금 더 커져서 친구들에게 키 컸다는 말도 듣고 친구들이랑 놀기 더 편해졌어요. 민선이하고 이 비슷한 이런 상황이 있는 아는 사람이 이 애가 이게 병원에 와서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약도 잘 먹고 해가지고 좀 더 크고 예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곳 병원은 민선이에게 두려운 곳이 아니라 건강을 찾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인가 봅니다. 민수야 밥 먹자. 지금 안 먹을 거예요. 예민한 성격의 민선이는 심한 편식에 밥도 잘 안 먹고 가끔 잠자는 것도 힘들어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위 친구들보다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랬던 민선이가 이렇게 건강하고 밝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한의원에서 체계적인 진료를 받고 나서였다고 하네요. 이제는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해졌는데요. 민선이가 그렇게 싱글벙글하였던 이유, 이제 이해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김민서, 네, 들어가실게요. 답답하나 아직도? 자, 아니요. 이제 안 답답해? 네. 응. 이게 긴장도가 좀 높아가지고 뇌도 과열되고 심장도 과열되고 이런 양상도 있고 그리고 이장 주변 통증도 있고 약간 위 담적 증상도 있고 좀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성장판도 계속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1, 2년 또 바짝 더 키우면 되거든요. 민선이가 2018년 10월에 내원했는데 그때는 한 14cm가 작았는데 지금 한 9cm 작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일단은 한 5cm 정도는 이제 따라잡고 있고 147 예상 키가 그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치료 과정이 원활했고 잘 자라주고 해서 현재로는 예상 키가 한 155 정도까지 올라가 있고요. 민선이는 너무 안 먹기도 하고 뼈도 약하고 체구 자체도 작기 때문에 소화 흡수 기능을 올려주는 쪽에 좀 중점을 뒀는데 한약을 먹는 양이 약간 다소 늘면서 일단은 어찌됐건 그동안 안 자라던 키들을 이제 몰아서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제 약간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과 근육하고 인대를 발달하는 그런 처방들을 하면서 이제 외부적으로는 이제 그 소화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뜸 치료라든지 그리고 이제 성장 약침 그리고 몸을 늘려주는 그런 그 전반적인 견인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병행을 해서 매달 키 체크를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키가 잘 자라온 거죠.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침은 보통 침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어른들 맞는 그런 침인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고 패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붙이는 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5살, 6살 친구들도 잘 붙여요. 그래서 성장관 주변에 혈액순환 촉진 기능하고 그리고 경혈 자극해주는 그런 효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 패치를 붙이게 되고 그리고 성장판이 제일 많은 곳이 척추 주변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이제 멀티 부항 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자세가 조금 목이 빠지거나 이렇게 약간 웅크리고 있는 자세들이 많고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걸 거꾸로 몸을 좀 늘려주는 그런 기계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진료를 끝내고 할아버지와 민선이가 찾은 곳은 아파트 주변 산책길입니다. 오늘은 민선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와 강아지들이 함께 했는데요. 이 또한 병원에 다닌 후 달라진 민선이네 가족의 모습입니다. 항상 짜증이 가득했던 민선이는 이제 웃음 많은 사랑스러운 소녀가 됐습니다. 친구들이랑 커플옷을 너무 사고 싶은데 친구들은 평균 사이즈를 사면 저는 작은 사이즈를 사려니 작은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커플옷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밥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해야 되겠어요. 너무나 조용히 진료를 기다리는 부승이와 나현이 형제. 언제나 그렇듯 각자 일에 열중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병원에 다닌 부승이는 매일 반복되는 성장통으로 이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성장 속도는 빠른 느낌인데 또래보다 키가 작은 게 고민이었다고 하네요. 가족이 다 키가 작거든요. 아빠도 좀 작고 저도 좀 작은데 남자애들은 키가 좀 커져야 뭐 연애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스포츠도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 애들이 과연 얼마까지 클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방송을 한번 보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한번 꼭 거기를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고민도 되고 하는데 이제 데리고 와봤습니다. 나연이 잘 있었어? 무승이랑? 뭐 나연이 요새 계속 잘 먹죠, 어머니? 잘 먹어요. 잘 잘, 먹고, 먹는데 응. 군것질을 너무 좋아해서 키가 지금 한 2~8달 동안
한 2.5cm 이렇게 크고 체중은 별로 안 늘었어요. 먹고 있는 약에 그렇죠. 아토피가 좀 있었는데 예, 예, 예. 조금 깔아앉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것도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얘가 점막 면역 자체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폐하고 기관지 피부는 같이 가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염하고 아토피가 같이 좀 순하게 조금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 여기랑 느낌 비슷해? 조금 더. 조금 이쪽이 조금 불편하지. 약간 찌르는 느낌. 부승이가 좀 빨라져 있는 것들이 조금 덜해지긴 했어도 그래도 일반적인 수준보다 좀 빨리 크는 거라서 그래도 그거 이제 좀 신경이 쓰이고요, 어머니. 부승이는 2016년 7월에 처음 왔었고요. 그때 한 3cm 정도 작고 제일 처음에 내원한 거는 성장통이 심해서 주기적으로 검진하던 과정에서 생각보다 이 친구가 한 거의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 뼈 나이가 빠르게 진행되는 걸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전형적으로 좀 빨리 오는 그런 성조숙증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성조숙증 경우는 한방에서는 혈액에 열독이 많다 이렇게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요. 혈액이 기본적으로 이제 뼈 성장을 돕기 때문에 그 원료인 혈액을 깨끗하게 해서 2차적으로 성조숙증을 완화를 시키고 그리고 뼈를 좀 더 잘 자라게 해주는 조경성장탕이라고 하는데 그런 처방을 구성하는 저희가 특허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한약을 부승이가 먹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좀 더 부승이가 빠르게 크는데 키는 오히려 더 작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키를 좀 더 잘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이제 성장판을 자극하는 물리치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러지 질환이 있어서 환절기마다 알러지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빼앗기면 몸을 자라게 하는 에너지에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상황들을 그때그때 좀 완화를 시켜주는 게 성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염, 이제 침이나 그리고 무연뜸처럼 그 주변으로 이제 온열 치료를 같이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나연이는 또래들보다 6cm는 작고 그리고 뼈 나이는 조금 빠르게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그 6cm를 최대한 빨리 따라잡는 쪽으로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좀 잘 안 먹었어요. 잘 안 먹고 전체적으로 이제 몸도 조금 골격도 좀 약한 편이고 해서 일단 근골격계를 강화하면서 이제 소화기를 강화하는 그런 처방을 했고 그리고 소화기가 되는 위장 부분이 있는 중안에 이제 뜸을 떠서 따뜻하게 위장 운동성을 촉진시켜주는 물리치료 를 같이 병행을 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사이좋게 누워 치료를 받는 부승, 나현 형제. 이렇게 둘이서 항상 함께하니 이 시간이 그리 지루하지 않습니다. 비염이 있는 형 부승이는 오늘 성장치료와 함께 비염 침과 무연뜸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처음엔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점점 좋아지는 본인의 모습에 이젠 먼저 해달라 요청을 할 정도입니다. 성장운동치료는 나현이가 가장 좋아하는 치료입니다. 몇 분간 운동을 하고 나면 자세도 바르고 키가 쑥 자란 느낌이 들기 때문인데요. 나현이는 계속 운동치료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배드민턴 선수가 꿈인데 배드민턴을 더 잘 치기 위해서 키가 크고 싶고 그래서 키가 큰 다음에 올림픽을 나가서 금메달이나 그런 걸 따고 싶어요. 애들 사이에서 키로 골 때는 데는 건 별로 안 느껴서 키가 좀 크고 싶습니다. 제 꿈이 약사인데 앞으로 더 건강하고 키도 커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여유로운 주말 아침, 늦잠을 잘만도 한데 진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바로 검도장인데요. 검도복을 입은 진우의 모습이 너무나 의젓해 보입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족도를 내리치며 대련하는 모습에서 몇 달 전 허약했던 진우는 찾을 수 없었는데요. 과연 무엇이 진우를 이렇게 변하게 한 걸까요? 검도를 하면서 땀도 많이 흘리고 발도 많이 굴려서 키 크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줄넘기라든지 스텝 사다리라든지 다른 운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땀 많이 흘리고 호구를 벗으면 시원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검도를 마치고 엄마와 함께 간 곳은 진우가 1월부터 다니기 시작한 한의원입니다. 씩씩한 모습과는 달리 어릴 때부터 허약해서 부모님의 걱정이 많았던 진우인데요. 치료를 하면서 건강뿐만 아니라 키까지 조금씩 자라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진우가 또래들보다 좀 작고 굉장히 좀 말랐거든요. 그래서 중학교가 되기 전에 성장에 관련해서 좀 약을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소개를 받고 여기 오게 됐어요. 키만 크는 게 아니라 몸집도 조금 살점도 많이 붙었고 그리고 위나 장이 좀 안 좋은데 한의원이다 보니까 좀 보호하는 게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양약보다는 훨씬 더 믿고 이제 오게 됐죠. 예. 진우 어머니. 키가 또 컸네, 진우야. 지금 9cm 컸거든요, 9개월 동안. 괜찮아요. 살도 한 8kg 찌고. 심장에 열이 좀 있거든요. 네네. 전에부터 늘 신경이 잘 곤두서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뇌도 과열되고 뇌가 과열되면 일단은 호르몬 분비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일단 그거는 계속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심하지는 않은데 항상 약간 중등도 이상은 늘 좀 열이 좀 차 있어요. 진우는 그 전형적으로 사춘기 골든타임을 잡아서 치료를 한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내원했을 때 키는 그냥 중간 키인데 일단은 뼈 나이가 한 1년 정도 빨라 보였고요. 그리고 체중이 한 7kg 정도 부족하게 나와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수척한 체질에 들어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비위 기능을 보강해주고 근골격계를 강화해주는 이제 성장탕을 먹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6개월 동안 6cm가 자라고 7kg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수척해 보이던 친구가 지금은 굉장히 표준 체중이 된 거죠. 그래서 보기도 이제 좋고 발육도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춘기 급성장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시간을 잡아서 이제 오랫동안 많이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한약도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적인 것들도 물리치료들을 이제 같이 그렇게 병행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연틈은 일단 온열요법, 혈관을 팽창해서 순환을 촉진시키면 일단 순환이 많이 되면 면역세포가 그만큼 많이 도달하기 때문에 염증이 있거나 부은 조직이 빨리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면역세포가 많이 도달하면 이제 손상된 조직이 빨리 아물기 때문에 기본 뭐 비염이 있다,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코가 붓는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온열 치료를 같이 해주면 빨리 가라앉아서 애들이 숨쉬기가 훨씬 편하네요. 그래서 뇌로 이제 혈액 공급이 잘 되면 아무래도 성장 호르몬 분비도 훨씬 더 나아지고요. 치료를 하기 전 꼭 해야 하는 검사. 바로 엑스바디라는 체형 측정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인체 근골격의 불균형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체형 검사가 끝나면 바로 추나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엔 우두둑하는 소리에 무섭기도 했지만 이젠 진우가 가장 기다리는 치료라고 하네요. 추나 치료는 몸의 균형을 안정시켜 바른 자세로 만들어주고 긴장되고 굳어있는 근육들을 풀어줘 추나 치료를 받고 나면 키가 쑥 자라난 기분이 듭니다. 검사 시기를 먼저 말씀을 해드리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검사를 한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늦어도 남자친구들은 한 3학년, 여자친구들도 한 3학년 정도에 먼저 점검을 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 부모님이 잠정적으로 예상했던 그런 키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치료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 치료,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안 크는 아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잔병 치레가 많다든지, 그리고 안 먹는다든지, 그리고 예민해서도 못 자서 안 크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이제 개선시켜주는 한약 처방을 하고 비염이 있으면 비염에 관련된 있는 물리치료, 무연뜸 치료라든지 가벼운 패치, 침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소화기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뭐 뜸 치료라든지 외부적인 침 치료 그런 것들을 병행을 해서 키가 안 크는 원인을 잡아주는 한약과 외부적인 이제 한방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서 성장을 잘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 거고 성조숙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빨리 크는 원인이 뭐 뚱뚱해서 빨리 크는 아이들도 있고요. 완전히 정말 말랐는데 다른 원인, 뭐 예민하다든지 유전적인 원인으로 좀 빨리 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그거에 맞춘 한약 처방과 외부적으로는 일단은 최대한 그 기간 안에 키워야 되기 때문에 키를 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이제 몸을 늘려주는 치료, 그리고 체형을 바르게 해주는 치료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아이들에 맞춰서 맞춤 치료를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키도 크고 살도 많이 붙고 덩치도 커지고 소화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키도 큰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요. 더 크고 싶고요. 덩치도 커지고
엄마가 말하는 180도 되고 싶고 앞으로도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눈만 봐도 까르르 웃음이 터지는 이 친구들은 오연서, 오채원 자매입니다. 어디를 가나 둘이 꼭 붙어 다녀서 쌍둥이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만에 부모님이 함께 병원을 찾아 더 신나 보이네요. 큰애도 그렇고 작은애도 그렇고 키가 좀 많이 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알아보던 차에 여기가 좀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거제도에서 여기까지 넘어와가지고 치료를 받게 됐는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잘 먹고 잘 컸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슴에 좀 몽우리도 생기고 성적 발달이 좀 빨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또 같이 오게 됐어요. 한약 치료를 같이 하면서 좀 잔병 치레 같은 것도 같이 좀 없어지면서 잠도 좀 푹 잘 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키도 생각보다 예전만큼보다는 훨씬 더 많이 커서 좀 만족도는 좀 있어가지고 꾸준히 좀 다녀보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여섯 채원이 들어갈게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이 숨 막혀 이런 거 없지? 네, 없어요. 잠도 안 오거나 하는 거 없잖아, 그치, 연서야, 늘. 채원이 엄청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번 달에도 1cm 크고 9개월 동안 지금 5.2cm 컸어요. 연서가 이제 비염이 조금 약간 그래요? 비교적으로 연서야 오전만 그렇구나? 잘 때 약간 코가 막혀. 쌤이 그거는 좀 덜하게 해볼게. 연서가 제일 처음에 온 거는 2018년 5월이었는데 일단은 조경을 하고 왔어요. 조경을 하고 이 키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해서 이제 어머님이 달려오신 거거든요. 이제 연서 같은 경우는 제일 해야 되는 것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뼈나이가 진행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뼈나이 진행을 느리게 하면서 그 안에 키가 최대한 나올 수 있는 이제 한약을 쓴 거죠. 그래서 그런 처방을 같이 병행을 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약간 이제 어깨가 앞으로 조금 쏠리고 목이 약간 이제 그 거북목 증상이 조금 있어서 척추 정렬을 최대한 맞춰줘서 숨은 키가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원이도 갑자기 조경을 했는데 언니보다 더 키가 작은 상태에서 조경을 해서 어머님이 더 놀라신 거죠. 지금까지 일단 키는 잘 자라고 있고 채원이도 일단은 특별하게 체형적인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척추 정렬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최대한 맞춰주면서 일단은 뼈 나이를 진행을 느리게 하고 키를 일단 최대한 클 수 있도록 치료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성장판도 아직까지 계속 열려 있고 그리고 키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서, 채원이의 첫 치료는 바로 멀티 부황 치료입니다. 성장판 혈자리를 자극해 성장판이 서서히 닫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활동량이 적은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어깨가 앞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골반이 좌우가 안 맞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성장하는 시기에는 체형이 한쪽으로 그렇게 틀어지면 성장판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더 자랄 수 있는 연골들이 조금 더 덜 자라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체형을 최대한 바르게 해주는 것이 외부적으로 키도 더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장기에는 성장판의 분열도 조금 더 촉진시켜서 키를 더 자라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채원이가 하는 운동 요법도 체형을 바르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눈을 꼭 감고 운동에 집중하는 연서. 마음속으로 키야 커져라 하고 주문을 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 다루는 걸 좋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약간 작곡가 겸 싱어송라이터 그런 게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에도 가끔씩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카메라에 예쁘게 나오려면 약간 키가 크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춤을 좋아했기 때문에 좀 아이돌이 되고 싶고 그래서 키도 좀 커야 할 것 같아서 키도 크고 싶습니다. 진료 후에 급하게 나가더니 바로 이곳을 오기 위해 그렇게 서둘렀나 봅니다.
병원에 가는 것만큼이나 행복한 시간은 바로 필라테스를 할 때라고 하는데요. 치료와 운동을 병행해서 그런지 초경부에도 두 친구의 성장은 꾸준히 상승세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이제 살펴본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민선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먹어서 안 큰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방적으로 안 먹거나 영양 흡수에 문제가 있어서 좀 안 크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몸 관리를 좀 해주면 키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보완을 해줘도 잘 클 친구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키가 결과적으로 좀 작고 덩치도 작아서 그게 이제 평생 살면서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조금 관리를 잘 해줘서 민선이처럼 이제 효과를 보고 이러는 걸 보면 참 좋고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조숙증이 별로 적다 이런 인식이 많은데 이제 부승이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좀 진단을 해서 좀 이르게 파악을 해서 좀 관리를 한 편이라서 이렇게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남자친구들도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확인들을 한 번씩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진우의 경우는 급성장기인데 보통은 사춘기 들어가면 당연히 잘 크는 거 아닙니까? 이러거든요. 근데 그냥 1, 2cm 정도, 2, 3cm 정도밖에 잘 크는 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때는 워낙 이제 키가 잘 크는 시기라서 조금만 건드려주면 4, 5cm를 금방 벌어가거든요. 워낙 이제 성장 보폭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진우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잘 잡아서 지금 잘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연수하고 채원이 같은 경우도 초경을 하고 바로 어머님이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보통 초경을 할 때 여자친구들이 150cm는 최소한 넘어야지 그래도 60 근처는 가거든요. 160cm 근처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도 지혜롭게 바로 오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초경하고 보통 한 6개월은 그래도 성장판이 좀 열려있기 때문에 요 6개월을 잘 잡고 그리고 관리를 잘하면 또 성장판이 열려있는 기간 자체가 좀 더 길어져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상키를 조금 더 이후보단 쉽게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 관리를 미리미리 검진을 좀 미리미리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친구들처럼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덜 안타깝게 키 성장이 이제 아이들한테 나중에 평생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는 것인 만큼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떤 명약으로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 다시 오지 않을 성장기를 적당한 속도와 크기로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더 큰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요?